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보다 더 신기한 건 이 우주가 정말 끝이 있을까 하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교는 성주계 공이라는 말로 우주가 생기는 것을 성, 머무는 것을 주, 붕괴되는 것을 괴, 그리고 소멸하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비슷하죠. 생물이 생과 사를 반복하듯 우주도 성주계공이라는 순환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최신 우주이론인 빅뱅, 우주의 종말, 빅크런치 이론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불교 대 현대 과학의 우주론을 가지고 놀라운 우주의 시작과 끝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일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사이클, 성주계공,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순환은 아주 간단한 네 글자로 표현됩니다. 바로 성주계공. 성은 우주가 짠하고 탄생하는 순간, 주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 괴는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별도 사라지고 행성도 붕괴하는 시기, 공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텅 빔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공을 완전한 소멸이 아닌 새로운 성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무한 반복 우주의 영원한 순환입니다. 즉, 불교는 우주를 한 번 생겨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부 현대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까?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관측과 이론을 종합해서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아주 작은 점에서 갑자기 팽창하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바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처음엔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온도도 밀도도 무한대에 가까웠던 한 점이 순식간에 터지듯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시작되었어요. 대폭발 직후 우주의 기본 입자들이 탄생하였고 기본 입자들이 결합하여 수소와 헬륨이라는 두 종류의 원자를 탄생시켰어요. 수소와 헬륨이 안개처럼 가득 찬 우주에서 수억 년 동안 서서히 뭉쳐져서 별이 탄생하였고 그 별의 일생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는 다양한 원소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수명을 다하는 순간 대폭발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의 먼지로 흩뿌렸어요. 이 먼지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별로 탄생하고 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 먼지들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팽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허블 망원경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넓어지는 우주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3부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 그리고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이 우주는 언젠가 끝날까? 그리고 만약 끝이 있다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까? 과학자들은 아직 그 답을 찾진 못했지만 우주의 미래에 대해 가능성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어요. 첫 번째, 빅크런치.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지다가 중력의 힘에 의해 수축하게 되고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시나리오예요. 그럼 뭐가 가능해질까요? 한 점에 다 모였으니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고 다시 우주가 태어나겠죠. 이건 불교의 성주계공과 너무 닮았죠. 무너지고 비워졌다가 다시 생기는 순환. 두 번째, 빅프리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별은 수명이 다하여 별빛은 사라지고 우주의 밀도는 매우 희박해지고 절대 영도라는 매우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 돼요.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없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차가운 우주의 얼음집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은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빅립. 이건 너무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은하, 별, 행성, 원자까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인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교적인 관점과 가장 닮은 건 단연 빅크런치 후 다시 빅뱅으로 이어지는 사이클 우주론이에요. 현대 이론 중에서도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리듬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별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먼지에서 태어나 수명을 다하면 다시 먼지가 되고 그 먼지에서 다시 별이 탄생되기를 반복하고 인간과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먼지에서 태어나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죠. 즉, 성주계공의 원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별과 작은 생명체에까지 일관된 우주의 원리 아닐까요? 미래의 우주가 다시 수축이 일어난다면 그건 괴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수축하여 한 점에 이르게 되면 공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 시작될 겁니다. 현재의 관측으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미래가 마음에 드는군요. 4부 과학과 불교의 공은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자,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없다,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비어있는 순간도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아주 깊은 사상이에요. 영원한 자아나 본질 같은 것이 따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서 때로는 생이란 모습으로 때로는 공이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는 고정된 게 아니라 관측되기 전엔 확률로만 존재하며 즉 실체가 없는 것이 되며 관찰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현실로 나타납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비워져 있으면서도 그 내부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공과 흡사한 면이 있죠. 빅뱅 바로 직전의 우주도 입자가 없는 텅 비어있는 공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가 태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이야기. 그건 어쩌면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성, 탄생의 시작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나를 생하게 만든 우주는 끊임없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겠죠. 마무리하며 우주는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무한한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아침이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인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며 살아요.